조용한 밤입니다. 불은 꺼져 있고 방 안에는 휴대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몸은 지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심코 화면을 올립니다. 누군가는 승진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외로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누군가는 이미 집을 샀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작게, 아주 미세하게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일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나는 왜 아직 여기일까? 나는 왜 저만큼 못 갈까? 나는 왜 항상 부족할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최선을 다했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애썼고, 내 나름대로 버텨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의 삶을 보는 순간, 내 하루는 초라해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존재 전체가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나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할까요? 어릴 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험 점수, 등수, 칭찬 스티커, 부모님의 한마디. 이번엔 왜 이것밖에 못했니? 옆집 아이는 1등이래. 조금만 더 잘하면 되잖아. 그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존재 자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것을, 잘하면 칭찬을 받고 못하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작은 경험들이 우리 마음 깊숙이 하나의 공식을 심었습니다. 나는 잘해야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하려 합니다. 회사에서 성과를 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실패하면 안 되고, 뒤처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처지는 순간 존재 가치가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성과가 없으면 당신은 사라집니까? 누군가보다 못하면 당신은 가치가 없어집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감정은 여전히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다는 느낌은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교에서 만들어진 감정입니다. 비교가 없으면 부족함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섬에 혼자 있다면 당신은 부족하다고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 옆에 서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와, 사회에 나오면 동료와, 결혼 후에는 또 다른 가족과, 온라인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항상 나를 아래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더 또렷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10명 중 9명이 평범해도 한 명의 뛰어난 사람이 마음속 화면을 차지합니다. 그 한 명이 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나는 자동으로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기준은 누가 정했습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연봉, 집, 차, 결혼, 외모. 이 기준들은 언제부터 당신의 기준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정말 원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래야 괜찮다고 배워서입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타인의 기대를 내 욕망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도달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벌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하지만 금강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성공의 형상, 완벽한 자아의 형상, 남들보다 앞선 모습의 형상, 그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형상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해. 나는 이 정도는 벌어야 해. 나는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의 당신은 그때 상상했던 모습과 같습니까?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나는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의 내가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그저 조건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의 변화를 존재의 실패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비교는 사실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뒤처질까봐 두렵습니다. 나는 잊혀질까봐 두렵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려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지만 이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인정은 항상 조건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칭찬하지만 내일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목받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이 더 빛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자존감을 세우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잘해야 하고, 더 앞서야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표에 도달해도 잠깐뿐입니다. 곧 또 다른 비교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끝없는 달리기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무엇을 지키려 애쓰고 있느냐? 당신은 무엇을 잃을까봐 이렇게 불안합니까? 혹시 괜찮은 나라는 이미지를 지키려는 것은 아닙니까? 그 이미지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매 순간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자아를 만들어 그것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그리고 그 유지가 힘들어질 때 나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부족함은 사실 비교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비교를 잠시 멈추면 부족함도 함께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하루를 버텼다는 것,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건넸다는 것, 그 자체는 누군가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존재는 원래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꽃은 다른 꽃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산은 다른 산보다 높아지려 애쓰지 않습니다. 바다는 다른 바다보다 넓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존재를 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나는 몇 점짜리인가? 나는 몇 등인가? 이 평가 습관이 우리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이 순간만이라도 이 질문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나는 몇 점짜리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을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은 사실 상처받기 싫어하는 아주 여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아이가 아직도 당신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는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전함을 원합니다. 괜찮다는 한마디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를 달래는 대신 더 뛰라고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더 지칩니다. 오늘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비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비교를 잠시 내려놓는 연습. 그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해방의 문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인정이라는 증명을 갈망하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 사람들은 각자의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오늘 보고는 잘 끝날까? 상사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괜히 말 잘못했다가 평가가 나빠지면 어쩌지? 우리는 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별로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 두려움이 마음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회의실 문을 열기 전, 발표를 시작하기 전, 문자를 보내기 전,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똑똑하다고 생각할까? 무능하다고 생각할까? 예의 없다고 생각할까? 이 질문은 우리의 하루를 지배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사랑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인정은 존재에 대한 확인입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런 말을 직접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과로 대신합니다. 실적으로 대신하고, 학력으로 대신하고, 돈으로 대신하고, 겉모습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이렇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봐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 말을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세상의 입을 빌려 자신을 증명하려 할까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넘어졌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괜찮아. 그 한마디는 상처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그 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괜찮다는 말 대신 왜 이것밖에 못했니? 더 노력해. 남들 다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조건부 인정에 익숙해졌습니다. 잘하면 괜찮고 못하면 실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지금 통과했는가? 인정은 마치 시험 합격 통보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은 통과, 내일은 탈락.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응시합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심지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도 우리는 시험을 봅니다. 좋아요 숫자는 작은 합격 도장처럼 보입니다. 댓글 하나는 존재 확인서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없으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 작은 숫자가 이렇게 큰 감정을 만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숫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증명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보이고 있다. 나는 중요하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지키려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고정된 자아가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성격이다. 나는 이런 위치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모두 조건입니다. 직함은 바뀝니다. 관계도 바뀝니다. 능력도 변합니다. 몸도 변합니다. 어릴 적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릅니다. 10년 전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고정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강경은 말합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우리가 붙잡는 괜찮은 나의 이미지도 형상입니다. 그리고 형상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정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려 애씁니다. 이것이 긴장의 시작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를 지켜줘. 이 이미지를 무너지게 하지 말아줘. 하지만 이미지는 본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발표에서 실수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 거야. 그런데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건을 자아와 연결합니다. 실수했다, 나는 무능하다. 혼났다, 나는 부족하다. 거절당했다, 나는 가치 없다. 이 연결고리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사건은 사건일 뿐입니다. 그것이 곧 당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경험을 자아의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깊어집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진짜 목적은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안전입니다.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다는 확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도 되나요? 나는 이 정도로 살아도 괜찮은가요? 그러나 금강경은 밖을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키려는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형상에 머물지 말라. 평가에도 머물지 말고, 칭찬에도 머물지 말고, 비난에도 머물지 말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잠시 스쳐가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인정은 바람과 같습니다. 불어오면 기분이 좋고 사라지면 허전합니다. 그러나 바람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 위에 자존감을 세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당신은 칭찬이 없어도 존재합니다. 비난이 있어도 존재합니다. 실수가 있어도 존재합니다. 존재는 평가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가로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인정을 갈망하는가? 그 답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라질까봐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사라질 나는 애초에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지키지 않아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나라는 개념에 집착하는지 그 자아의 실체를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눈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한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천천히 마음속에 던져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이름을 떠올리셨습니까? 직업을 떠올리셨습니까? 부모, 자식, 배우자라는 역할을 떠올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당신입니까? 이름은 태어나서 누군가가 붙여준 소리입니다. 직업은 사회 안에서 맡은 역할입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 역시 조건 속에서 생긴 자리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그것도 바뀝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직함은 사라집니다.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 역할도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조건이 사라졌을 때 남는 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는 개념을 조건의 묶음으로 이해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성격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원래 소심하다. 나는 원래 강하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소심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대담했던 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약했던 때도 있었지만 놀랍도록 강했던 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짜 나입니까? 우리는 하나의 장면을 붙잡아 그것을 나라고 정의합니다. 실수했던 기억을 붙잡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했던 순간을 붙잡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지나간 한순간일 뿐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형상, 감정의 형상, 자아의 형상,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고정된 이미지, 그건 역시 형상입니다. 그리고 형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지금의 생각은 어제와 다릅니다. 지금의 감정은 1시간 전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잡아 변하지 않는 나라고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생각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다. 그 생각은 반복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문장은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한 번의 사건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생각이 반복되었다고 해서 실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는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습니다. 왔다가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름을 하늘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나라고 믿습니다. 나는 무능하다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 어떤 형상에도 머물지 말라. 머문다는 것은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결론에 머물고, 나는 이 정도라는 한계에 머물고,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 머뭅니다. 머무는 순간 자유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가능성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소심하니까, 나는 원래 말 못하니까, 나는 원래 리더가 아니니까, 이 모든 말은 자아에 대한 확정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처음부터 잘했던 것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능숙했던 것이 있습니까? 모두 어색했고 모두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반복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붙잡고 있는 나는 왜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금강경이 말하는 허망함은 허무함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흐름입니다. 과정입니다.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흐름을 멈춰 세우고 사진처럼 고정하려 합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집착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미지를 잃고 싶지 않다. 이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 이 평가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나 유지하려 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바뀌고, 관계는 바뀌고, 환경은 바뀝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를 유지하려 하면 마음은 늘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인정 욕구로 나타납니다. 나를 계속 확인해달라. 나를 계속 괜찮다고 말해달라. 그러나 그것은 끝이 없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나는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실수하는 사람일 때도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불안한 날도 있고 단단한 날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당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중 하나만 선택해 이것이 나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스스로를 가둡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정의에 머물지 말라. 평가에 머물지 말라. 과거의 실패에 머물지 말라. 타인의 시선에 머물지 말라. 머물지 않으면 묶이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으면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규정하고 있는 문장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그 문장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문장은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생각은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사실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말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느낌입니까? 느낌은 날씨와 같습니다. 오늘은 흐리고 내일은 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흐림을 영원한 기후로 착각합니다. 이것이 무지입니다. 무지는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착각입니다.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흐르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면 끝나는 내가 아니라 변하면서 이어지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끝이 아닙니다. 비난받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한 장면이 아니라 전체 과정입니다. 그리고 과정은 평가 하나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킬 고정된 나는 정말 존재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그 멈춤 속에서 조금의 여유가 생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확신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자유가 들어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자유를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고정된 나를 내려놓을 때 비교는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 전쟁이 왜 멈추는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나는 흐름이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집착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최근에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했던 장면이 떠오릅니까? 동기보다 뒤처졌다고 느꼈던 순간,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사회관계망 서비스 화면을 내리다가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졌던 그 장면.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왜 나는 저만큼 못할까? 왜 나는 아직 여기일까? 왜 나는 항상 부족할까? 우리는 비교를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숨 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비교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비교는 나라는 개념이 단단할수록 강해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 위치다. 나는 이만큼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 기준이 생기는 순간 세상은 경쟁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장면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3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나는 흐름이고 과정이고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흐르는 존재가 어떻게 다른 흐름과 정확히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강물은 강물입니다. 산은 산입니다. 나무는 나무입니다. 강이 산보다 낮다고 열등합니까? 나무가 바다보다 작다고 부족합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존재를 서열로 나눕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건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직함이 나라고 믿고, 연봉이 나라고 믿고, 외모가 나라고 믿고, 관계가 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흔들리면 존재까지 흔들린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기가 승진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축하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 감정은 시기심일까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감정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나는 뒤처진 것이 아닐까? 나는 덜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닐까? 동기의 승진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의 조건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내 존재의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곧 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직함도 형상입니다. 돈도 형상입니다. 칭찬도 형상입니다. 형상은 변합니다. 오늘의 형상은 내일이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하는 형상을 붙잡고 영원한 가치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는 나보다 위에 있다. 나는 그보다 아래에 있다. 위와 아래라는 개념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이 전쟁은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끊임없는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몇 점인가? 나는 몇 등인가? 나는 어디쯤인가? 이 계산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대학이 기준이었고, 어느 순간 직장이 기준이 되었고, 또 어느 순간 집과 차가 기준이 됩니다.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이것이 환상 위의 전쟁입니다. 환상은 고정된 나라는 착각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비교는 실체 없는 싸움입니다. 당신이 어제보다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의 나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항상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은 즉각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자극은 강합니다. 감정은 즉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조건과 당신의 조건은 다릅니다. 그가 걸어온 길과 당신이 걸어온 길은 다릅니다. 그의 성향과 당신의 성향은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같은 선 위에 세워 서열을 매깁니다. 이것이 왜곡입니다. 만약 한 송이 장미가 해바라기를 보며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왜 나는 너만큼 크지 않지? 해바라기가 장미를 보며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왜 나는 너처럼 향기가 없지? 이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의 장점을 확대하고 자신의 약점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부족하다. 이 결론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해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해석을 진실처럼 믿습니다. 금강경은 이 집착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머물지 말라. 비교에 머물지 말고, 서열에 머물지 말고, 평가에 머물지 말라. 머무는 순간 그 생각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비교가 떠오르는 순간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보십시오. 아, 비교가 일어나는구나. 그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그 생각을 붙잡지 마십시오. 잠시 바라보면 그 생각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흐릅니다. 그 흐름을 멈춰 세우고 나는 부족하다고 선언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비교는 존재를 서열화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나 존재는 서열화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유일합니다. 그 말은 특별하다는 뜻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경험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확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는 단순화입니다. 복잡한 삶을 하나의 숫자로 줄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삶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를 하나의 점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웃었던 순간, 버텼던 순간, 실수했던 순간, 배웠던 순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의 등수로 정리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등수로 환산합니다. 이것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이 폭력을 멈추는 첫걸음은 나를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과정입니다. 나는 변합니다. 나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닙니다. 과정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씨앗은 빨리 싹을 틔우고 어떤 씨앗은 오래 기다립니다. 늦게 핀 꽃이 덜 아름답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피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당신의 시기도 지금 이 순간일 뿐입니다. 비교는 미래를 재촉합니다. 왜 나는 아직 저만큼 안 됐지? 그러나 삶은 경주가 아닙니다. 경주로 착각하는 순간 마음은 쉼을 잃습니다. 금강경은 우리를 쉼으로 이끕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비교에 머물지 않는 순간 서열은 힘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단순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그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존재의 감각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그 자유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족하다는 감정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정체를 보았고, 고정된 나라는 착각을 들여다보았고,
비교라는 전쟁이 환상 위에서 벌어진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무시를 당하면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이 감정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이 말은 차갑게 무감각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칭찬에도 머물지 말고 비난에도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머문다는 것은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그 말을 계속 되새깁니다.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인정받았어. 그 순간 기분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라지면 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럼 또 다른 칭찬을 원합니다.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지? 나는 그렇게 별로였나? 그 생각에 머무는 순간 그 말은 힘을 얻습니다. 결국 우리는 칭찬에도 묶이고 비난에도 묶입니다. 이 묶임이 인정 욕구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칭찬이 오면 아, 칭찬이 왔구나 하고 지나가게 두는 것. 비난이 오면 아, 이런 말이 들렸구나 하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칭찬도 비난도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변합니다. 어제의 칭찬이 오늘은 비난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의 비난이 시간이 지나면 칭찬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항상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위에 자존감을 세우면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평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칭찬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평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생명, 그 자체가 이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를 조건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괜찮은 직장에 다녀야,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괜찮은 사람이고, 남들보다 앞서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마음은 두려워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오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고정된 무엇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정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이미지, 나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미지, 그 이미지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흔들리면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금강경은 그 집을 허물라고 말합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평가라는 형상, 성공이라는 형상, 괜찮은 사람이라는 형상, 그 형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기대어 살아야 합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마음이 기뻐지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림은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봅니다. 기쁨이 일어나는구나. 서운함이 일어나는구나. 그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하지 않는 순간 묶임은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일을 잘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 순간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 기쁨을 느끼되 나는 이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머물지 마십시오. 내일 실수하면 그 생각은 곧 깨집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실수했을 때 비난이 들려옵니다. 그 순간 아픔이 올라옵니다. 그 아픔을 느끼되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머물지 마십시오. 감정은 순간입니다. 결론은 집착입니다. 집착은 고통을 만듭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당신의 존재가 인정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이미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함과 가능성을 함께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장 중인 존재는 완전합니다. 흐르고 있는 존재는 완전합니다. 완성된 결과만이 완전하다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삶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인 존재는 평가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당신의 숨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해도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존재는 타인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느끼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나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증명해야 살아남는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증명을 멈춰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그 누구의 평가도 없이 그저 존재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것이 본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비교도 없고 서열도 없습니다. 그저 있음이 있을 뿐입니다. 인정은 보너스일 뿐입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흘려보내면 됩니다. 존재의 근거가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깨달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인정받지 않아도 존재한다. 나는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그 말이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그 자리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나는 왜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나는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고정된 나라는 착각은 무엇인가? 비교는 왜 끝이 없는가?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가능한가?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정말로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지켜왔습니다. 체면을 지키고, 이미지를 지키고, 성과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평가를 지키고, 그 모든 지킴의 중심에는 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나는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지키려 애썼던 순간들, 그때 정말 편안했습니까? 지켜야 한다는 마음은 항상 긴장을 동반합니다. 들킬까봐, 무너질까봐, 뒤처질까봐. 그래서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성과가 나오면 안도합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잠시입니다. 다음 기준이 곧 생깁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야 한다.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키려는 대상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형상입니다. 직함이라는 형상, 성공이라는 형상, 괜찮은 사람이라는 형상,
형상은 변합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은 평범이 되고 오늘의 평범이 내일은 실패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형상은 조건입니다. 조건은 흐릅니다. 그 흐르는 것을 붙잡아 영원한 것으로 만들려 할 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고, 지키지 않으면 잊혀질 것 같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이 보십시오. 당신이 애써 지키지 않아도 아침은 옵니다. 당신이 증명하지 않아도 해는 뜹니다. 당신이 설명하지 않아도 숨은 계속 이어집니다. 존재는 지킴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 위에 이미지를 덧붙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 이미지를 지키려 할수록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타인의 시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존재는 타인의 시선 바깥에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누구도 보지 않을 때, 그때도 당신은 존재합니다. 그 존재는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는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느끼는 순간 이상한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나는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무너지면 끝나는 내가 아니라 무너지며 다시 이어지는 나라는 사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실수하고 또 실수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또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실패를 존재의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왜일까요? 고정된 자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틀, 그 틀을 깨뜨리는 사건이 오면 존재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그 틀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이미지에도 머물지 말고, 칭찬에도 머물지 말고, 비난에도 머물지 말고, 성공에도 머물지 말라. 머물지 않으면 지킬 것도 없습니다. 지킬 것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비교도 약해집니다. 비교가 약해지면 인정 욕구도 힘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단순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이 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지금 숨 쉬고 있고, 지금 느끼고 있고, 지금 살아있다. 이 사실은 누구의 평가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낮게 보아도 존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높게 보아도 존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존재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성장해도 좋고 멈춰 있어도 좋습니다.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존재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조건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이제 조금 놓아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 그 기준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내쉬십시오. 이 숨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존재는 충분합니다. 지키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경주가 아니라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강물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갑니다. 흐르면서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막히면 멈췄다가 다시 흐릅니다. 그 흐름이 곧 삶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흐름은 계속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지키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하길 바랍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지키려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조용히 웃어보십시오. 지키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 사실이면 충분합니다.